고혈압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럼 혈압 떨어뜨려야지. 고혈압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사실은 고혈압보다 이후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실제 한국의철학학회의 논문을 보면 고혈압을 과연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?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.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혈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. 그리고 표준 혈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.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또 좌우의 혈압이 다르다. 어디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.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서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라면 그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현대의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.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럼 고혈압이 뭘까? 그리고 고혈압이었는데 오히려 이 소금을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이 탁했던 혈액이 좀 깨끗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체액이나 혈액이 부족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가 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애써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혈압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좋아지신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. 오히려 이게 소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 수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케이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선생님 채널에서도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소금 섭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소금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? 혹은 뭐 소금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거 아닐까요?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듣죠. 아마 뭐 소금 얘기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고혈압 아니야? 고혈압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하실 텐데 이게 뭐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이 짠맛쌤 책에도 제가 상당 분량을 이 고혈압 관련된 걸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. 소금에 대한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뭐 먹고 또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하지만 소금 얘기를 새롭게 했을 때 새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응이 먼저 나오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그러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. 연구 논문이라든지 해외 사례들이라든지.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의외로 뭔가 이 소금과 고혈압의 어떤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힌다든가 그 다음에 이 소금의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이 됐다든지 이런 게 생각처럼 없다는 거, 그런 연구 결과가. 그리고 고혈압인 경우, 그러니까 고혈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그 병명, 증상의 이름에 이렇게 먼저 꽂혀가지고 그 나머지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. 고혈압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럼 혈압 떨어뜨려야지. 고혈압 뇌졸중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사실은 고혈압보다 이후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실제 한국의철학학회의 논문을 보면 고혈압을 과연 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?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. 그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혈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시로 변한다. 그리고 표준 혈압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.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또 좌우의 혈압이 다르다. 어디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.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서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문제라면 그 합병증의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현대의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.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럼 고혈압이 뭘까? 왜 혈압이 높은 거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혈압을 높여서라도 어딘가 혈액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혈압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편안하게 그냥 심장이 박동을 해가지고 저 손끝 발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건 뭘까? 펌핑을 하기는 하는데 이 혈액이 맑지 않은 상태, 뭔가 좀 탁하고 끈적한 상태, 우리가 마치 뻘을 밀어내듯이 그런 상태라면 일단 압이 높아질 것이고요.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이렇게 군데군데 막혀 있고 좁아져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물류가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. 그
그래서 그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, 이런 분들도 혈압이 높을 것이고, 심장 자체의 화력이 좀 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얘가 화력이 좋아서 확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들,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, 그 원인을 해결을 해서 굳이 내 몸이 혈압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치료이고 치유일 텐데, 그냥 혈압약만 써서 그냥 혈압을 뚝 떨어뜨려 놓는다? 그럼 수치는 조절이 되니까 뭐 심리적으로 안심은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과 나 같은 경우에 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연 뭘까? 그걸 한번 좀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고혈압이었는데 오히려 이 소금을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이 탁했던 혈액이 좀 깨끗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고, 그리고 또 체액이나 혈액이 부족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다가 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애써서 써야 됐었는데 이제 풍부해졌기 때문에 혈압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좋아지신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. 오히려 이게 소금 드시고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, 드시면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 수분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,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은 케이스,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서 혈관이 많이 좀 수축돼 있는 분들, 이런 분들도 소금 드시면 붓거나 혈압이 막 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오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주인을 살리려고 보이는 반응이거든요. 혈압을 높여서라도 어딘가 혈액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어딘가 막혀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. 어딘가가 거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의외로 이 고혈압약을 드시다가 계속 드셨는데 혈압을 정말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, 몸이 입장에서 혈압을 못 올리고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약 때문에. 자연스럽게 몸이 혈압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하루에 계속 혈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약을 계속 드셨는데도 오히려 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지? 혈압약 그렇게 드셨는데, 그런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단 혈액이 탁하고 체액이 부족했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혈압이 오히려 조절되니까 괜찮고요. 그렇지 않고 심장의 힘이 화력이 조금 딸렸던 분들, 그리고 몸이 차서 혈관이 많이 수축되어 있던 분들은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면서 이 혈액과 체액을 채우는 그 염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아질 거고요. 그리고 소금에 대한 염 민감성, 염 저항성, 세상에 두 부류가 있잖아요.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, 제가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그램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조절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3g, 2g 드셨는데 막 난리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고 원인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 접생을 해주시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선생님, 추가 질문 네. 하겠습니다. 네. 소금을 드시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염증을 잡는 거잖아요. 혈액도 그렇게 좀 정화될 수 있는지, 거기다 추가 좀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혈액이 정화가 되죠. 네, 혈액이 정화가 되고, 또 기본 소금은 항균 항염 작용이 있는 것은 또 기본이고요. 그리고 혈액의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않을 때, 또 혈액의 상태가 끈적해 있거나 끈끈해져 있을 때, 또 하나는 찌꺼기가 있는데 밖으로 못 밀어낼 때, 못 짜내고 있을 때, 그럴 때 이 안에서 고이거나 딜레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금이 들어갔을 때 물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풍부한 혈액이 고루고루 돌아다니면서 전해질 작용을 하고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서 순환을 도와주고요. 그리고 혈액을 깨끗하게 이제 맑게 해주는데, 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게 신장이잖아요. 그래서 신장과 관련돼서 또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공부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장이 다 혈관으로 되어 있잖아요.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.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구체, 실사, 공구. 그래서 이 실과 같은 이 동그란 이 사구체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필터죠. 그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는데, 자, 그럼 뭘로 이걸 청소해 줄 거냐? 만약에 내 몸에 수분이 없다면 청소가 될까요?
우리가 청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가 물 청소잖아요. 미세먼지 있을 때 비 한번 쫙 내려줘서 이게 청소해주는 가장 깨끗하게 사실 청소가 되는 거고, 콩팥이 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근데 수분을 보유하고 수분을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또 소금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신장이 일을 하려면 사실은 물과 소금이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충분히 공급이 됐을 때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서 미세하게 그 모세혈관들까지 다 떼낀 것들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불필요한 것들 짜내고 깨끗한 거 돌려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.